우리 전공 세미나 워크샵, 전공 워크샵 9주차입니다. 제가 9주차 조금 늦게 올리겠다고 여러분들한테도 양해를 구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잘 이해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번 주차는 제가 이제 그 골랐던 것 중에서 이제 그 블로그에 나와 있던 글이긴 해요. 이게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제 올린 글인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다뤄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미리 정했던 거는 인공지능은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할까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과 일자리인데 이게 이제 2019년도 기사를 제가 이제 강의 계획서를 쓸 때는 이제 찾았었는데 그래서 혹시 뭐 또 새로운 게 업데이트 된 게 있나? 만약에 그렇다면은 한번 좀 바꿔볼까? 뭐 이런 마음으로 좀 찾아봤는데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 그냥 이제 요 내용에서 지금 이제 2021년인데 이미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글을 이제 이분들도 쓰셨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었던 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20년 정도까지 어떤 변화를 예측한 게 있었는데 뭐 크게 내용이 이제 좀 달라진 어떤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2019년도에 찾았던 제가 이 글을 그대로 할까 합니다. 자, 이거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제 올려놓은 블로그 글이고 지금 이제 그 ETRI의 이제 최신 기술이다라고 하면서 2019년 3월 18일 이제 블로그 내용이에요. 이제 어떤 분이 하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없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사실 많이 다뤘어요, 여러분. 일자리도 바뀔 거다, 뭐, 일자리가 뭐 없어질 거다, 생길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요거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선택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출되는 일자리니, 뭐 사라지는 일자리니, 이제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에 대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이거를 사실은 선택한 겁니다. 자, 이제 뭐 우리가 컴퓨터가 보급이 돼서 단순 사무직 종사자나 대형마트 캐셔라던가 뭐 톨게이트에 검표원 숫자가 대폭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정말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다 하이패스로 지금 이제 하이패스, 그러니까 고속도로 나가다 보면 하이패스가 점점 늘고 있죠. 제가 2014년도, 15년도에 이제 그 이천에 있는 한국관광대학교라는 데서 이제 강의를 하러 왔다 갔다 할 때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집이 잠실이라서 그래도 뭐 좀 밟으면 살짝 스피드를 좀 밟으면 카메라 있을 때 좀 서고 그럼 저는 좀 사실 금방 가는 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 저는 사실 하이패스를 달지 않을 생각이었다가 일주일에 두세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이패스를 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달면서 하이패스를 달았는데 처음에 제가 갈 때만 해도 이 하이패스 노선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인가 두 개 있고 저쪽에 끝에 있고 이게 점점 느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 5, 6개가 되고 이 검표원이 돈을 받는 데는 한 2개밖에 안 되죠. 거의 한두 개밖에. 동서울 들어올 때나 뭐 이제 경부 타고 들어올 때나.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벌써 이미 다 느끼고 있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식의 노동화를 앞당기고 향후 대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전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발달이 그 지식 노동화를 앞당기고 향후 대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이제 열릴 것이다라는 장밋빛 전망도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제 생각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흑과 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웃는 사람과 웃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류는 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변화에 대비해야 될까? 저는 대비해야 된다는 말 때문에 사실 이 블로그 글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현상을 보거나 하는 내용들은 되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 저는 사실 대비할 필요도 없이 요거를 조금 맛보기 하다가 사라지는 세대가 아닐까.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이 블로그 글을 읽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같은 경우도 과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과도기거나 저처럼 이렇게 뭐 준비보다는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다가 좀 사라질 것 같으면 좀 나은데 과연 여러분들은 근데 대신 왜 이런 걸 좀 알아둬야 되냐면 저는 여러분들을 지도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지도하게 될 거라고요. 또 이끌게 될 거고 꼭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직장이든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의 아랫사람들을 갖다 이끌 건데 그 아랫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변화에 대비해야 될지. 자, 이제 실업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요.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 구현의 접근 방법의 변화로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급진적인 기술성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술 성과들인데 이상했어요. 읽으면서 성과들 여기까지 딱 해서 이거 붙어야 되는 급진적 기술 성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인간의 업무 영역을 조금씩 대체하는 거죠. 사실 컴퓨터가 관련된 일을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면 뭐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것처럼 빅데이터를 다룬다. 특히 연구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다룬다면 제가 했었던 거, 제가 손으로 막 일일이 코딩하고 막 했던 것들, 사실 이게 코딩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어떠한 내가 자료를 받았을 때 그거를 갖다 분류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붙였다가 저기에 붙였다 해보는 게 코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앞으로 인공지능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정렬하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나에게 잘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코딩을 이제 제가 손으로 했던 그 코딩이 이제는 인공지능이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인간의 업무 영역을 조금씩 대체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바로 공장의 자동화 시설 같은 경우 딱딱 시간 맞춰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하죠. 조금 흔들리네요. 제가 요거 뒤에 조금만 움직이면 자리를 고정해 놓고 제가 사실은 조금 움직였어요. 4차 산업혁명 다시 쓸게요. 4차 산업혁명 글씨를 예쁘게 쓰고 싶었는데 아까 흔들려서. 자, 우리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1차, 2차, 3차가 있었겠죠? 그쵸? 그 다음에 4차인 거죠. 앞에서도 이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단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두려움을 우리는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살면서 4차라는 말이 나오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니까. 자, 산업혁명 과정을 돌이켜보면요. 농민과 수공업자 일자리의 유업으로 한 차례 실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농업이 현대화되고 또 수공업 하던 것들이 가내수공업이라던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이제 기계시설 절비가 들어오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실업자가 생기는 거고. 가장 한 예로 또 버스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버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버스 카드 탁탁탁탁 대고 타죠? 전 옛날에 토큰도 냈어요. 언니, 저 정말 어렸을 때, 이렇게 되면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저 너무 어렸을 때 버스 언니가 오라이 하면서 여기 어디입니다 라고 하고 막 하고 그 언니가 막 이렇게 태우고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저 아기 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다가 그것이 없어지면서 버스 이제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토큰이 이제 토큰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더 된 건 요즘 뭡니까? 카드를 대잖아요. 그쵸? 자,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실업이 있었던 거죠. 그분들이 돈 벌어가지고 동생들 다 등록금 내주고 했을 텐데. 자, 이렇게 있었어요. 어차피 겪었던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 느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있었어도 그냥 뭐 뉴스의 정도수나 얘기하고 TV도 없던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자,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공장 노동자들도 실업이 존재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2차, 3차였던 것이 지금은 4차이면서 인공지능과의 싸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혁명이라는 것은 자꾸 일어나는 거고 결국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실업은 매번 존재했었던 거죠. 좀 마음의 위로가 되죠? 네, 저 위로가 좀 되더라고요. 자, 이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됐는데 어떤 거냐?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전문가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그게 어떤 부분들인지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과거에는요, 농업 종사자들은 그래서 공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공장 종사자들은 서비스업으로 이동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가 또 생기고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도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동을 하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이동을 할 때 이제 옛날보다는 이제 모든 게 조금 더 복잡해졌고 다양해졌단 말이죠. 단순히 농업에서 공장으로 가고 공장에서 서비스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너무도 다양하고 사람들도 다양해졌고 사회가 변했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동을 하고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가 이 블로그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선택을 하게 된 건데 여러분들한테도 이 부분이 이제 좀 도움이 될지 저는 지금 걱정이지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쯤이 돼서는 한 번쯤은 좀
생각들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의 변화가 이렇게 이제 AI를 통한 인공지능의 어떤 발달로 인해서 일자리의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까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부정적인 결과들도 있을 거고 긍정적인 결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랬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토론방에 글 올려주세요. 자, 요거 이제 자유롭게 올려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정해드릴 때 6주차까지 이제 그 토론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주차에 했던 분이 9주차에, 2주차 하신 분이 9주차에 5분에 해주시면 되고, 3주차 하셨던 분이 10주차에, 4주차 하셨던 분이 11주차에, 5주차 하셨던 분이 12주차에, 6주차 하셨던 분이 13주차에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2주차 하셨던 두 분이 하시면 되니까 제가 거기 대신 공지사항에 올리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2주차에 하셨던 분이 요번 9주차에 글을 한 번 더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물론 내 의견이 또 좀 올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주차가 아니더라도 글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소개된 글에 보니까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 관련된 것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의 미래라는 것을 2016년도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벌써 2020년까지, 그러니까 바로 작년까지죠. 우리 지금 벌써 우리 지금 4개월밖에 아직 안 지났어요. 2021년은 4개월씩이나 지났네. 4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자, 그러니까 2020년까지 기준으로 2016년에 벌써 예측을 했다는 건데 4차 산업혁명으로 총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대요. 저는 늘 궁금한 게 도대체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냐고요. 아니, 창출된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자리가? 저는 항상 이 일자리를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산업과 업종과 관계없이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비관적으로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 지금 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영향을 받겠지만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좀 더 조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 가야 되는 세대가 됐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도약하는 세대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선두주자로 앞서면서 이제는 완전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중요한 어떤 과도기적인 인물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이 인류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인물들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중요한지가 이제 뒤에 보면 또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럼 뭐야? 내가 똑똑해야 된다는 거야? 뭐 어떻게 내가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인류의 기술 도약을 또 과소평가한다는 의견도 있대요. 또 이렇게 비관적으로 예측을 하게 되면 아니 인류가 이렇게 기술이 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뛰어난 일들을 이렇게 뛰어난 것들이 해결되고 있는데 왜 이거를 갖다가 걱정만 하고 비관만 하느냐? 그죠? 왜 과소평가하느냐? 이러한 의견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현존하지 않는 다양한 직업군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놓쳤다. 그러니까 결국 710만 개가 사라지고 2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건데 제가 아까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710에서 210만 개 빼버리면 500만 개 어떻게 되는 500만 개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사라지게 되는 건데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하기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210만 개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종사할만 할 수 있으면 상관없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현존하지 않는 다양한 직업군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거. 210만 개 창출된다고 좋아요. 창출되는데 그러면 그 500만 개 차이 나는 건 어떻게 하냐고요. 너무 단순한가?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바꿔놓을 미래 일자리에 대해서 의견이 참 분분했어요. 자, 과거 첫 번째 대량 실험으로 농부의 수가 감소했어요. 근데 농부의 수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때 당시는요. 자, 제가 하나 좀 읽어볼게요. 농업을 기반으로 한 간접 일자리가 증가했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비료 및 트랙터 공자, 그 다음에 종자개량 등을 위한 유전공학 및 생명공학자, 가공식품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가 또 생겼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 직업의 다양화가 촉진됨에 따라 직접적인 일자리, 그러니까 농사를 직접 짓는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간접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주는 일들,
그러한 일자리는 늘어났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인공지능의 발달로 직업의 변화가 생긴다 해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계적인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한 말에 보면은 미래 일자리 중 60%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2016년 초동생들은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 의견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생각할 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인공지능도 더 발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직업도 더 많이 생겨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아직 우리의 어떤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하면 되는 거긴 하겠죠. 하지만 앞으로 미래 일자리가 60%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 일자리가 사라질까 봐 그것도 좀 걱정인 거죠. 그래서 2016년 초동생들은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을 가질 거라고 하는데 과연 이들한테 뭘 준비해 줘야 되느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현존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준비하겠냐. 그것도 걱정인 거죠. 자, 그래서 또 한번 다른 의견을 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오하이오 주립대의 교수 마이클 글래스먼 교수는 또 실제로 사라지는 직업의 수 710만 개 너무 과장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제4의 실업은 미래 완료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차 혁명과 함께 이제 제 실업자가 생기겠죠. 자, 여러분 1차 혁명 때 제1 실업자가 있었을 거고 2차 혁명 때는 제2 실업자가 있었을 거고 제3차 혁명 때는 제3 실업자가 있었을 건데 이제 제4 실업자에는 아직도 미래 완료 진행형인 거죠. 미래 완료 진행형은 뭡니까? 미래에 완료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막 진행돼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미래에 완료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인공지능의 발달과 일자리 문제를 성급하게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아직 진행 중이니까. 그럼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구경도 못한 일자리를 우리가 미리 사서 걱정하지 말고 현재 내가 맡은 일을 잘하면 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 말로는 이제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이런 일자리는 새로운 직종과 산업 분야에서 재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재창출이란 말은 자, 지금 이제 농업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농업이 없어진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났다고 해서 농업이 없어진 게 아니라 농업과 관련된 일들이 또 파생돼서 생긴 것처럼 직업이 확실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직업과 관련된 어떤 파생되는 것들이 또 재창출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으로 보고 계신 거죠. 자, 이렇게 일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참 분분한데 anyway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만이 뭔가를 할 수 얻는다라고 뭐 기회를 얻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준비를 잘하면 여러분들도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고 자, 우린 누구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방금 말한 의견 중에서 어떤 것에 가장 공감이 많이 가나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부분 바로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마이클 글래스먼 교수님이 하신 말씀 직업의 수는 좀 과장됐다고 보고 이처럼 그 제4의 실업은 좀 미래 완료 진행형이어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재창출될 거라는 거 저는 사실 여기에 좀 공감이 가거든요. 왜냐면 아직까지 이게 현실적으로 다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이제 점점 다가오고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에게 체험으로 느껴질 때가 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의견에 좀 많이 공감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에 공감이 되시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할까요? 먼저 어떤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인가라는 거. 그게 참 인류의 관심사이고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한답니다. 자,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면 사라지는 일자리는 그렇다 치고 어떠한 일자리를 가지고 내가 할까? 창출되는 일 중에서 어떤 것이 나한테 맞을까? 이게 참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또 준비해야 되고 풀어야 될 과제인 거죠. 그러면 인류가 만든 인공지능을 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깊은 논의도 필요해요. 자, 여러분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뭐 날씨를 예측하는 데만 사용할 것이냐, 빅데이터를 정리하는 데만 사용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뭡니까? 인류가 편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인류가 편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인류가 편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인류가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인류가 만든 인공지능을 결국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존 인력에 대한 어떤 재교육이라던가 또 근로시간이 감축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고용 구조도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 노동시장도 개편이, 그러니까 다시 재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또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참 대비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꽤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정부 출연연구원이 앞장서서 미취업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청년 교육을 한대요. 취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자, 그게 어디에 있냐면 최근 정부 출연연구원이 앞장서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지능형 반도체 설계 전문 엔지니어를 육성하고 기업 취업으로 연결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래서 ETRI는 서울 SW,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이렇게 읽을게요. SW 소프트웨어겠죠? 융합 R&D BD 센터가 주최한 본 교육과정은 지능형 반도체, 인공지능 등과 관련된 실무 역량을 지닌 전문 엔지니어를 집중적으로 육성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술 창업 또는 중소, 중견 기업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자, 이게 바로 준비하고 있는 거겠죠, 미래를. 자, 이런 분들이 가서 또 그 영역에서 일을 하고 준비하면서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결국은 이게 지능형 반도체나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니까 이제 교육을 했던 건 거죠. 또 하나 이제 한이음 ICT 멘토링 같은 경우는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주관하는 한이음 ICT 멘토링은 ICT 전문가 멘토와 대학생 멘티가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데 이게 보면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ICT 업계나 구인, 구직,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사회적으로도 벌써 준비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업계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솔직히 이제 그 컴퓨터 관련된 융합 관련 소프트웨어 학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고 내가 내 전공 분야에서 이걸 한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할까라는 거를 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대비해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내가 느낀 게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전 여기도 참 공감하는 게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면 선택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예전 사고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창의력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강조했던 것 같은데 인공지능 시대에는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고 남들과 비교 당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과연 내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내 존재는 어떤지 그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철학과 인문학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 바꾸기, 결국 고민해 본다는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웬만하면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전공책 읽기 시간, 여러분 학과에 지금 이거는 전공 워크샵이지만 전공책 읽기 시간에 제가 메타인지 생각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해요. 거기서 뭐라고 나냐면 AI에 의해서 이제 모든 그 회사의 업무 역량이 상위 평준화가 된대요. 즉 사람마다 했었던 것 중에 기계적인 일들을 다 이제 인공지능이 하게 되면 상위 평준화가 되는데 낮은 상태에서 평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높은 상태에서 평준화가 됐을 경우에 자 거기서 우리가 그 좀 더 남들보다 뛰어날 수 있는 것은 생각하기, 메타인지형이 되는 거. 메타인지 결국 상위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서. 근데 이게 저는 그거랑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 내 존재 가치를 계속 생각해 보는 거는 인공지능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내가 미래의 어떤 존재인지 그 부분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 그러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다 해줄 텐데 내가 뭘 해? 생각을 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인공지능은 입력된 일만 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더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일단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존재 가치를 고민해보고 통찰력과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면 미래에 이것들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해야 되겠죠. 자, 뭡니까? 생각하는 것을 해봅시다. 생각해보기. 생각해보기, 생각하는 연습. 이런 거 해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요거는 토론방 의견 안 올려주셔도 돼요. 맨 앞에 제가 주차별로 2주차에 하셨던 분이 9주차에 생각 올려주시면 됩니다라고 했던 그분들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기.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미래로 가는 터널이에요, 여러분. 미래로 가는 터널. 자, 우리 여기서 멋지게 한번 잘 생각해보고 준비해보도록 합시다.